네, 안녕하세요. EFS 김영수입니다. 여기 방이 조그매가지고 아담하네요. 사람이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인텔리전트 OCR입니다. OCR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기 문서 처리할 때 많이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OCR 기능을 실제 문서를 처리하는 프레임워크까지 만들어 놓은 저희들 용어는 이제 인텔리전트로 부르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처리는 사실 여러분들 메일로 뭘 주고받으실 때 메일을 주는 이유가 있죠. 말로 하기 싫으니까 메일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 메일의 내용은 뭐냐면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문서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쓴 텍스트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하라고 붙여주는 첨부 문서도 있긴 합니다. 근데 첨부 문서를 보시면은 어떤 거는 형식이 딱 정해진 게 있죠. 또 어떤 거는 형식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때그때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가져다가 실제 업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문서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저기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시면 나오는 영수증 있죠. 영수증을 이제 붙이는 건데 영수증 포맷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얘는 영수증이야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런 기본적 정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OCR이 적용 가능한 업무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업무가 OCR이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하시는 게 있죠. 그럼 OCR 항상 얘기하실 때 신뢰도, 인식률 얘기하시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때문이지 실제 만약 문서를 제대로 잘 읽어낼 수 있고 어떤 의도가 담긴지 표현할 수 있다면은 업무에 엄청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일단 보험사 견적 작성 업무 관련 걸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한번 본 거였죠. 보통 이제 보험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에이전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에이전트한테 뭘 보내냐면은 관련된 서류를 주고받다가 신청서를만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받고 나면은 메일로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채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고 나면 뭐 할까요? 첫 번째 해야 될 중 하나가 이 양반이 보낸 문서가 다 제대로 왔나?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한 문서가 있거든요. 자필 서명이 있는 것도 있고 가끔은 신분증도 주세요도 있고 혹은 뭐 다른 문서가 있는 거죠. 걔들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혹은 계약서항에서 서명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서명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실 이제 개인보다는 회사든 위험 관련해 가지고 보험을 넣을 때 여기에는 보험금을 얼마를 줘야 될 건지를 측정하는 게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 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넣고 평가를 해보면은 지금 건에 요청한 건의 보험료는 얼마입니다 나오겠죠. 자, 그게 나오면은 그게 어떤 적정한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험을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러분들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번째 하는 즉시 바로 보험이 가입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죠. 14일 안인가 봤을 때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객님 전에 병원 가셨네요. 왜 얘기 안 하셨어요? 보험 거절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출 관련된 거 하시더라도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실제 낸 서류가 허위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대출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보고 확인한 뒤에 나중에 최종 이제 결정을 하겠죠. 최종 결정이 되고 나면은 처음에는 예상되는 견적을 보여줬다가 최종 결정이 되면 누군가가 승인을 하고 승인한 결과도 어느 시스템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시스템이 만약 엑스플랫폼 쓰고 있으면은 앞에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엑스플랫폼 커넥트 같은 형태로 쉽게 자동화를 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대부분 일을 처리할 때 결국은 메일의 본문에 있든 첨부가 되어 있든 문서 형태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업무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OCR 얘기하시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인식률 잘 나와요? 몇 프로예요? 이렇게 보통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특정 페이지 하나를 가지고는 샘플 페이지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너럴하게 얼마입니다는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문서의 퀄리티에 따라 가지고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서가 프린트된 문서인지 아니면 핸드라이팅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스캔한 문서인지 팩스로 받은 문서인 차이가 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건지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사실 다양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OCR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지표는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표가 첫 번째가 인식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식률은 개념적으로 내가 읽어야 될 대상과 실제 읽은 놈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읽고 싶지 않은 놈은 처음부터 빠지는 거죠. 얘는 안 읽어도 되는 빼고요. 읽어야 될 놈과 실제로 읽은 놈을 비율을 나누시면 인식률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는 뭐냐면은 밑에 검정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얘는 내가 봤을 때 정확한 글자로 얘기해 준 거예요. OCR 엔진이. 그런데 진짜 그래? 미안한데 야 3개가 틀렸어. 그럼 인식률은 100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뭐가 돼 있냐면은
검정색 문자라고 한 거는 일단은 읽은 문자들입니다. 인식한 문자들인 거죠. 그리고 OCR 엔진이 얘기할 때 얘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정확하다라고 판단하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극이 대비 인식한 실제 문자인 겁니다. 그럼 사실은 전체 문자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죠? 나중에 계산한 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모든 문서가 똑같은 인식이 나옵니까?는 아닙니다. 문서의 퀄리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저 빅데이터 얘기하실 때 garbage in, garbage out. 아니, 품질이 안 좋은데 뭘 하든 쓰레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품질이 괜찮으면은 괜찮은 퀄리티가 나올 거예요. 근데 품질이 사실 스트레스보다 떨어지면은 아무리 뭘 해도 좋은 결과를 내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건 매직이고요. 사이언스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막상 저 지표만 처음에 얘기하시다가 다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문서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구성? 보자. 순서는 몰라 나도 어떻게 올지. 대표적인 순서가 없는 게 뭐냐면은 보험 청구하실 때 여러분 순서 지키세요? 보험 청구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야, 보험사가 문서 순서를 진단서 먼저, 그다음에 병원명 수증 먼저, 그리고 뭐 이렇게 차례대로 달래. 그렇게 챙기시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넣어요. 그죠? 신분증 넣고 필요한 거 다 넣습니다. 그럼 알아서 뭘 해야 되냐면은, 야, 내가 필요한 문서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도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분류를 할 때 팩스로 보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팩스로 보내실 때 10장 문서를 한 번에 팩스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들은 것도 있죠. 근데 늦어가 한 장씩 팩스로 갔어요. 내가 보내고 있을 때 누가 또 보냈어요. 팩스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의 문서가 들어온 게 있어요. 섞여버렸죠.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이 문서가 논리적인 하나의 문서 단위를 일단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몇 종류의 문서가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든 게 저 병원 진단 관련해 가지고 제일 사실 문서를 제일 많이 처리하는 것 중에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밖에 없겠더라고요. 요즘은 되게 쉬워서 카톡 사진 찍어서 보내면 알아서 처리해 주던데 그렇게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뭐 순서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거 한 번에 다 찍어서 한 번에 보내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문서가 다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한 장 안에 들어가는 문서가 있고요. 얘는 여러 장인데 또 있어요. 여러 장 문서? 그럼 또 어떻게 걔는 순서가 일단 필요한 거죠. 여러 장 같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한 장짜리 여러 장짜리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업체는 그냥 다 줘요. 근데 실제 내가 필요한 거는 그 안에 3가지 문서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뭘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다 준대.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필요 없는 문서가 뭔지도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전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문서가 뭐고 그 문서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필요한 문서가 다 있는지 순서는 맞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문서지만 있어도 괜찮은 문서는 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을 다 분류할 수 있어야 문서 처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UiPath가 만들고 있는 게 몇 가지 AI 영역 중에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문서 처리 프레임워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문서를 처리하려면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 문서가 만들어지면 일단 디지털라이제이션은 필요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아주 쉬운 얘기로 하면은 야, 스캔된 문서도 있잖아. 혹은 사진 찍은 것도 있잖아. 걔도 어떻게 처리해? 처리하려면은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로 바꿔줘야 돼가 디지털라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순수하게 디지털라이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하나는 뭐냐면은 문서를 처리하려고 했더니 디지털라이즈 되는 그냥 값만 읽으면 돼?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왜? 야, 이 문서는 진단서잖아. 진단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 그 사람 이름, 앞에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진단명, 이게 필요해. 병원 영수증은 이거 진단명 없어. 진단코드 보면 안 돼. 걔는 그냥 병원 이름이랑 뭐 필요하면 사업자 등록증이랑 금액만 보면 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발급된지 사람 정보 확인하면 돼. 이렇게 문서마다 추출해야 될 정보가 다른 거죠. 그럼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내가 필요한 문서를 추출하게 될 겁니다. 자, 추출하고 나면 그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다음 사실 이제 액션인 겁니다. 이 문서를 처리하는 게 저희들이 이미 의도는 정해진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 그러면은 개인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게 아니라 나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가 보통 채널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명확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냐면은 문서 안에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짧게 메일 주는 게 있죠. 첨부 문서 보고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주면 뭘 봐야 됩니까? 그 보낸 사람의 의도는 처리를 하라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문서를 보고 파악하래요. 문서 열어봤더니 뭘 해주시고 뭘 해주고 뭘 해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영역이라면은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트 OCR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런 문서 안에 있는 의도를 꺼집어내서 처리하지는 않고요. 그건 사실 이제 AI 영역이 좀 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메일의 본문 정도라면 충분히 추출한 뒤에 어떤 의도로 메일을 보낸지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실 문서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액션은 뭐 다양한 형태일 겁니다. 이거를 보험 청구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돈을 지급할지 아니면 보내준 인벤토리 목록을 뭐 품질 검사에서 결과를 쭉 시스템 넣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제품 나갈 때마다 붙여야 될 원자재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그걸 붙인다든지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뒤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서를 디지털라이즈 할 때 필요한 게 사실 OCR 엔진입니다. 자, OCR 엔진은 UiPath 입장에서 보시면은 UiPath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엔진을 인텔리전트 OCR 프레임워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제가 적은 거에는 뭐 앱이 것도 있고 잘 나가는 앱이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커스텀 형태로 네이버 OCR 쓰겠다 그러면 저기에 네이버 OCR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CR은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UiPath가 제공해 줄 겁니다. 순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분류기란 개념이 있는 거죠. 분류기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어떤 문서가 어떤 놈인지. 방법은 아이디어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문서마다 좀 특징이 있지 않을까? 진단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름에 진단서라도 있고 의사 발급한 의사 번호가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걔를 보고 얘가 진단서라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머신러닝으로 합시다. 뭐 비슷한 거 묶어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면 당연히 같은 거 나오겠지. 그러면 걔를 같은 분류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플렉시 캡처 같은 뭐 솔루션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픽스드로 사람이 정해줄 수도 있고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UiPath 가지고 있는 거는 ML 기반 클래시파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기반의 클래시파이어도 있습니다. 키워드를 추출해서 클래시파이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익스트랙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UiPath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 레귤 익스프레션 관련해서 익스트랙팅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UiPath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미 정해진 문서, 예를 들어 리시브라든지 혹은 인보이스, 영수증과 청구서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걸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처리하려면은 제일 먼저 정할 게 있습니다. 텍사노미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내가 사용할 문서에 대한 정의부터 할 필요한 거죠. 자, 진단서에서 문서가 꺼내올 텐데 그러면은 뭐뭐 꺼내야 돼? 뭐뭐가 필요한 데이터야? 아, 사람 이름, 그날 뭐 병원, 의사 번호, 진단, 질병 코드 이거 반드시 필요해. 이런 게 써 있는 거죠. 옵셔널하게 뭐도 필요할 수 있어. 이렇게 문서에 대한 어떤 값을 쓸 건지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텍사노미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의한 문서 여기 보시면은 보험 청구할 때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이 있고 거기 각각의 이런 항목들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얘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라고 문서를 정의하는 게 텍사노미 매니저입니다. 이것도 이제 당연히 문서를 처리하려면은 이렇게 문서를 초기에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인텔리전트 OCR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OCR로 처리하면 그럼 100%다 기계가 처리할 텐데 혹시 오류 나면 어떡해? 당연히 걱정하시죠. 그럼 오류에 대해서 야, 오류를 한 번 더 하더라도 똑같지 않을까? 걔가 잘못 읽었는데 한 번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적정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뢰도, 인식률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숫자를 보고 뭘 판단할 수 있냐면은 트라이얼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야, 어떤 이상 신뢰도를 했을 때는 야, 걔는 그게 잘 읽더라. 문제 없을 것 같아. 스트레스를 줄 필요도 있고요. 또 문서마다 뭐가 있냐면은 이 값은 문서에서 그냥 추출해야 되는 유일한 값이야. 근데 이 값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 얘는 무조건 신뢰도가 100이어야 돼. 예를 들어 컴피던스가 100이어야 돼. 그래야 신뢰하고 아무 나머지 무조건 사람이 보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게 뭐냐면 사람이 검증하는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사람이 검증한다는 뜻은 로봇이 자동으로 메일에서 와서 꺼내서 처리하다가 뭐 하냐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처리할 수 있는 신뢰보다 떨어지네. 사람이 검증해줘야 될 것 같은데 멈추면 안 되죠. 거기서 얘만 어디로? 사람이 검증하는 패스로 보내고요. 다음 문서 계속 처리할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검증하는 사람은 사실 이제 역할이 있겠죠.
지금 팩스를 받는 보험 같은 경우 보면 보험 청구하실 때 팩스로 들어오면은 전산 연결돼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그 팩스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지?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 사람 거 분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문서 분류도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보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값도 확인해서 타이핑 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제 누군가가 해주긴 하는데 대부분은 로봇이 하고요. 잘 안 들어 인식이 안 되는 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만 사람이 하겠습니다.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보여줍니다. 원래 문서는 오른쪽에 있고요. 내가 꺼낸 값이 왼쪽에 있는데 야 똑같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엔터 치고 다르면은 네가 수정해서 입력하면 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검증하는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형태로 생각하면 이제 프레임워크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게 텍사노미 매니저를 먼저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텍사노미를 만들고 나면은 그다음 얘기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를 드린 거는 옴니페이지 OCR입니다. 옴니페이지 OCR을 누가 만든 거냐면은 보이스 음성 인식으로 되게 유명한 뉘앙스가 만든 거예요. 근데 뉘앙스 원래 시작이 OCR로 시작했을 때요. 그러다가 보이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뉘앙스가 만드는 건데 제가 써보니까 얘도 공짜입니다.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써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냥 쓰는 테저렉트보다 사실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쓰실 때는 이제 옴니페이지를 많이 권고를 드리긴 합니다. 세 번째는 문서 분류를 필요한 겁니다. 자, 문서 분류는 단순하게 분류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될 문서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분류를 쭉 했어. 그랬더니 필요한 문서에 빠진 게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메일을 보내야죠. 보낸 사람한테. 미안한데요. 하나 빠졌어요. 이거 문서 하나 더 주세요. 이런 형태로 뭘 해야 되니까 문서 분류가 하나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추출 계속 추출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추출기는 뭐냐면 정규식 표현 추출기 쓴 겁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형태로 처리한 거죠. 그러면은 플렉스블한 레이아웃 없이도 일반 문서를 OCR 엔진으로 읽고 걔를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썼을 경우에 이런 형태의 인텔리전트 OCR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원하신 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뭐냐면은 신뢰도가 너무 낮다야. 이건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람이 봐야 될 것 같아. 사람 통해서 보게 만드시면 됩니다. UiPath도 사실은 AI 부분에 엄청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서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하고 있는 게 템플릿 없이 자동으로 대충 읽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쓰는 포맷이 있잖아. 사실 네임카드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임카드도. 또 하나가 뭐냐면 영수증도 그런 형태 될 것 같고요. 회사끼리 주고받는 인보이스도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게 리시브랑 인보이스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얘 둘은 자동으로 그냥 템플릿 없이 알아서 데이터를 꺼내줍니다. 대신에 정해진 게 있죠. 텍사노미가 뭐냐면은 내가 꺼내는 데이터는 이런 아이들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인보이스가 조금 더 많고요. 리시브 사실 데이터가 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인보이스랑 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실 게 뭐냐면은 우리 처리하시다 보면 이제 아이템마이즈드 시켜가지고 3명이서 밥 먹으면은 어떻게 나와요? 토탈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킨 개수만큼 수량이 나오고 유닛 프라이스 나오고 최종 토탈 썸이 나와야 되죠. 아이템마이즈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런 형태 아이템마이즈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테이블 형태가 필요한데 아이템즈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들어주고요. 그 테이블에 파트 넘버라든지 피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시켜서 만들어주는 형태의 익스트랙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떨어지는 인식률의 신뢰도를 보고 사람이 다시 검증할지 오케이 그냥 갑시다 갈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 형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프레임워크에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휴먼 검증에 대한 조건만 들어가면 되겠죠. UiPath가 가지고 있는 문서 처리, 인텔리전트 OCR은 UiPath가 OCR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목표는 아닙니다. 저희도 OCR 엔진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AI 관련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던 ML 익스트랙터로 해가지고 현재는 2개밖에 없지만 계속 추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요. AI 패브릭에서 실제 AI 패브릭이 커스터머 사이트에 구축이 되면은 거기서 쉽게 쓸 수 있는 문서 익스트랙션에 대한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하게 자주 쓰이고 충분히 의미 있는 것들이고요. 올해 버전에서는 인하우스에서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능도 아마 포함되어 가지고 AI 패브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OCR을 다양한 형태의 OCR을 연동해서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AAV의 플렉시 캡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플렉시가 플렉시블의 플렉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캡처는 사실은 데이터 캡처링 하는 거죠. 문서로부터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캡처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앱에는 제품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서버 사이드 쪽에 있는 뭐 프로세싱 서버 스테이션이 있고요. 사용자 쪽에 있는 저작 툴 같은 경우 프로젝트 관리 툴, 그다음에 스캐닝 검정하는 툴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플래시 캡처 디스트리뷰티드 버전의 형태이고요. 플렉시 레이아웃 스튜디오는 뭘 하는 거냐면은 문서를 논리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문서 읽어보시면은 문서를 어떻게 할까요? 픽스트 형태면은 되게 쉬워요. 자, 문서가 들어오면은 오른쪽 귀퉁이 자리는 거기는 1년 번호가 있을 거야. 걔를 쓰면 되고 정 가운데 사람 이름이 있을 거야. 걔는 사람 이름이야. 이렇게 딱 정해지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혹 문서가 정해져도 내용이 길다 보면 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하게 픽스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뭐 있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게 뭐냐면은 여권일 겁니다. 여권이 거의 픽스트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권은 어디 나라 갈 때마다 필요하니까 다 규격을 맞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도 사실은 이제 옛날 면허증 없으면은 한 포맷인 거죠. 근데 약간 교체될 때가 있으니까 주민증, 운전면허증 같은 거 되게 픽스드 형태인 거죠. 픽스드 형태입니다. 걔들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왠지 플렉시블한 레이아웃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수정할 수 있는 얘기죠. 플렉시블 레이아웃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반복되는 테이블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테이블이 나오면 컬럼별로 다 뽑아서 테이블을 실제 테이블처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가장 이해하기 쉬우신 게 그 자리만 싹 긁어서 엑셀처럼 만들어주면 안 돼? 금방이 되시죠? 그치, 엑셀을 만들어주겠네. 엑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엑셀 만들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템플릿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플렉시 레이아웃 스튜디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에 플렉시 캡처를 쓰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템플릿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는 못 쓰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ML 기반으로 돌리시면은 요 템플릿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교한 부분이라든지 ML에서 커버 안 되는 부분이라면은 다시 한번 만들어진 템플릿, 자동으로 만들어진 템플릿을 여기 플렉시 레이아웃 스튜디오에 올려서 수정하거나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복잡한 개념인데 이제 프로젝트 셋업 스테이션입니다. 얘는 뭘 하는 거냐면은 내가 만든 문서 레이아웃이 내가 처리하고 싶은 게 야 타입이 한 종류야? 아닌데 그러면 10종류면은 레이아웃을 문서별로 10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걔들이 하나의 업무로 처리되는 거야. 무슨 얘기세요? 보험금 청구할 때 사실 우리가 보는 진단서 포맷 있지 쭉 보면은 큰 병원 뭐 작으면 다 따져보니까 타입이 한 10개쯤 나와. 완전히 분리되는 게. 그러면 똑같은 진단서지만 10종을 커버해야 돼. 그래요? 그러면 종류마다 레이아웃을 만들고 걔를 논리적으로 하나의 문서야 라고 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프로젝트 셋업 스테이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문서의 종류를 하나의 논리적인 형태로 만드는 거죠. 제가 처음에 문서 보여줄 때 논리적인 문서 안에 몇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형태로 어셈블리 해준 형태가 필요한데 그게 프로젝트 셋업 스테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왼쪽에 보는 게 필요한 데이터를 익스트랙팅한 겁니다. 저기 왼쪽이 익스트랙팅한 값이고요. 그게 어디에 있는 값인지를 보여줍니다. 저기에 있는 값이 여기서 가져온 거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맞으면은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베리피케이션 스테이션도 있고요. 이렇게 확인할 때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 플래시 캡처는 RPA가 없을 때부터 사용되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UiPath가 들어와서 문서 처리를 할 때 앱이 제품과 인티그레이션 돼가지고 RPA를 쓰면서 되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플래시 캡처 커넥트라는 개념입니다. X 플랫폼 쓰시거나 마이 플랫폼 쓰시면은 쉽게 쓸 수 있는 게 X 플랫폼 커넥트인 것처럼 앱이 플래시 캡처를 쓰시면은 커넥트를 이용해 가지고 UiPath에 자동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작업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플렉시 레이아웃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프로젝트 셋업 스테이션 통해 가지고 하나의 논리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은 로봇이 메일에서 읽든 어디서 파일에서 가져오든 파일을 어디에 플래시 캡처한테 줄 겁니다. 그럼 플래시 캡처가 그 문서를 쭉 처리하고 뭘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낼 겁니다. 자, 뽑아낸 데이터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그걸 어디다 넘겨주냐면은 오케스트레이터 큐에다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다른 로봇들은 뭐냐면은 어떤 로봇은 뭐만 처리하냐면 데이터만 읽어서 앱이한테 보내는 일만 계속 하면 돼요.
그러다가 뭐가 생기냐면 이거 사람이 검증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URL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떠가지고 검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계속 그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 로봇은 거기서 익스트랙팅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내가 처리하고 이 로봇이 시스템한테 입력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시키는 놈은 따로, 나머지 처리된 데이터 꺼집어 와서 일하는 것 따로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사실은 논리적 일이 분리가 되어 있고, 분리가 되시면은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단위가 좀 작아지죠.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니까. 그리고 Q를 다르게 주시면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는 AQ, 어떤 종류는 BQ 나눠주시면은 문서 처리시킨 놈은 비슷해요. 무조건 입력만 시키면 돼요. 플래시 캡처가 알아서 판단한 뒤에 얘는 저 문서네, 쟤는 저 문서네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사실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처리할 로봇들이 실제는 문서를 읽는 거는 플래시 캡처를 스케일링 하시는 형태고요. 그리고 실제 읽은 문서를 처리하는 거는 저 밑에 있는 문서 처리 결과라는 로봇을 스케일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처리해야 돼. 입력도 여러 개 주시고 프로세싱 스테이션도 여러 개 두시고 로봇도 여러 개 두시면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 놈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각자에 맞게 그리고 스케일링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대량의 문서든 갑자기 벌크로 생기는 문서이든 피크가 되든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네이버랑 사실은 테크놀로지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네이버랑 꼭 이 비즈니스를 꼭 같이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챗봇도 있고요. 이거는 OCR이기 때문에 OCR 관련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 OCR이 여기가 빌더라고 해서 실제 클로바 OCR을 가져다가 아까 플렉시 캡처가 만든 플렉시 레이아웃 스튜디오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펑션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다만 얘는 이제 웹 기반이기 때문에 웹에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픽스트 형태 제가 아주 잘 다루지는 못해가지고 픽스트 형태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문서 인식률은 뭐 앱이도 인식률이 좋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앱이가 인식했던 문서를 똑같이 한번 네이버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인식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신뢰도인 거죠. 까맣게 읽었는데 맞는 게 네이버가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인식률 자체는 한글이 훨씬 네이버가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문서 레이아우팅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플렉시 캡처가 필요한 셈이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간 저희들이 이렇게 조합을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고객한테 제안 드린 것도 하나는 레이아웃을 해야 돼. 그러면은 플렉시 캡처 쓰시시오. 근데 한글이 안 읽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네이버에 연동해 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커스텀 액티비티 만들어 쓰시는 게 있고요. 이렇게 빌딩을 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꺼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웹사이트에서 바로 테스팅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그 툴도 실제 이미지 가지고 읽혀서 잘 읽힌지 검증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도 엔클라우드 가셔가지고 OCR 클릭하시고 가시면 이런 화면이 있고요. 여기서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바로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직은 사스 형태이고 아직은 베타 서비스일 겁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테스팅은 1회 몇 회, 300회인가 제한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테스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형태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들이 POC를 할 때 특정 고객사 POC는 품질 검사 관련된 문서는 앱이 플래시 캡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관련해 가지고 업체 등록하고 검증하는 거는 그냥 네이버에 있는 OCR 가져다가 이렇게 구성해서 POC를 한 적도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윈을 했긴 했죠. 적용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용 사례는 사실 이제 L화학사입니다. 그래서 L화학사를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L화학사고요. 보통 L화학사가 어떤 형태를 하냐면 화학이니까 꽤 많은 수입을 머티리얼을 받는 거죠. 공급사로부터. 근데 공급사한테 머티리얼을 받을 때 그 공급사가 반드시 그 품질 검사서 뭐 시험 평가서 같은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대요. 근데 파트너를 보시면은 총 뭐 153개의 협력사가 있는 거예요. 저거를 똑같은 포맷을 쓰라고 강제를 못 한대요. 이게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직접 하지 않고 똑같이 가져온 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원청한테 다시 또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사실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했던 거는 실제는 총 45종의 과제였습니다. 근데 아이디어하게는 개념은 전부 다 품질 검사서이긴 합니다. 뭐 시험 평가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서이고요. 저희들이 테스팅한 구성한 환경은 UiPath 스튜디오는 플랫폼은 2019.4를 쓴 거였고요. 그리고 플래시 캡처 디스트리뷰티드 버전 그리고 플래시 캡처 커넥터를 가져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문서입니다. 제가 저기 가렸던 거는 가려야 될 것 같아 가린 거고요. 두 개가 똑같은 품질 검사서입니다. 근데 포맷이 보시면은 엄청 다르죠.
하나는 그냥 아주 전형적인 이력서 형태에다가 쭉 채워놓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주는 데도 있대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같은 문서예요. 저게 필요한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걔를 뽑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뽑아진 이 부분들 있죠. 표가 아닌데도 이렇게 뽑아냅니다. 표가 아니고 줄이 없고 선이 없어도 어떻게 플렉시 캡처 레이아웃 스튜디오는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얘는 표처럼 보인다야 이렇게 표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이디얼하게 리피팅 그룹 해가지고 똑같은 게 반복되네. 그러면 리피팅 그룹을 만든 다음에 걔를 전부를 묶어서 테이블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테이블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플렉시 캡처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 스튜디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얘를 손으로 안 하고 자동으로 한 뒤에도 볼 수 있기도 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사실 제가 성능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걸 했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사람이 계속 검증하게 될 거고 횟수가 많아지면은 야 이거 못 쓰겠다 어떻게 이렇게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각각 문서들을 뭐 타입 몇 개별로 아까 제가 2개만 보여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런 종류가 45개 있는 거죠. 그 중에 2개만 샘플을 가져다가 사실은 6개 샘플을 가져가 저희도 조사를 해봤고요. 45개를 다 한 건 아니었습니다. 했더니 숫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인식 대상 문자 수는 뭐냐면은 읽어야 될 문자입니다. 그리고 인식을 실패한 거는 그 문자를 읽지 못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인식률은 보시면 여기는 99.35가 나옵니다. 꽤 많이 틀렸습니다. 10개의 캐릭터를 못 읽은 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신뢰도입니다. 아까 보셨던 요 위에 보셨던 까만색 글씨와 까만색 중에 제대로 인식한 거의 비율인데요. 보시면 대부분은 다 인식했어요. 근데 가끔 한두 개는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숫자만 보면은 인식률은 되게 높습니다. 99.95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게 한 개라도 있으면은 사람이 검증해야 된다면은 사람 검증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지금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은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숫자가 제일 나쁜 걸 골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2개를 보여드린 건데 제일 나쁜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쪽에 제일 나쁜 거는 인식률은 떨어졌지만 신뢰도는 얘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식률이 제일 나쁜 건데 신뢰도는 100% 나온 겁니다. 결국 까만 문자가 나왔고 그 값이 전부 다 맞아서 사람이 인게이지하지 않고도 전부 다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에 보고 그 문서가 철학이 적절하냐 아니냐는 사실 앞에 있던 신뢰도와 인식률을 가져다가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은 그와 비슷한 문서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충 맞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처리될 거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UIPS가 만든 인텔리전트 OCR에서 ML 기반으로 데이터 익스트랙팅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플래시 캡처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꺼집어낸 뒤에 큐에 넣는 그 2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꿔주세요. 네, 바꿔주세요. 네. 여기 오늘 상태가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뒤에 잘 안 보이시죠? 눈을 크게 뜨시고 좀 보시면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AB가 가지고 있는 플래시 캡처 관련되어 있는 레이아웃 스튜디오입니다.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그래서 실제 추출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이런 형태의 블락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들이 나중에 추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추출되는 데이터가 어디랑 연결되는지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인보이스 관련된 넘버면은 인보이스 넘버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냐면 아이디어하게 텍스트를 쓱 서칭한 뒤에 인보이스 아이디가 나오네. 그 오른쪽 편에 있어 혹은 왼쪽 편에 있어 걔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얼마큼 떨어졌어 혹시 값이 컴마가 있고 숫자니 문자니 뭐 이런 종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매칭을 찾아준다는 거죠. 이게 레이아웃 스튜디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프로젝트 스테이션 가서 보시면은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지금 그런 형태의 레이아웃 하나만 등록한 거죠. 여기에 추가로 등록하시면 여러 개의 타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타입을 통해서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 거죠. 자, 타입이 좀 다르다고 전부 다 다르게 되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타입이면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따로 만들 거야.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하나로 묶어서 하셔도 괜찮고요. 이게 어떤 종류, 어떤 회사인지 정보들을 다 뽑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신 뒤에도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레이아웃을 보시고 문서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에서 해당되는 아까 인보이스 관련 타입을 만들었다면은 얘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보를 읽어서
아래쪽에 데이터를 채워줄 거고요. 이런 값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빨갛게 된 게 뭐냐면은 쟤는 내가 읽었는데 긴가민가 하네가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수준을 스레스홀드를 결정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매뉴얼 정하지 못하고 40, 60, 8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 넣으면은 빨간색으로 보여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 값을 정하면 이제 오른쪽에 어디에 선택된지가 보이는 거죠. 얘는 값이 없는 겁니다. 미싱된 것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런 헤더,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퀀터티, 유닛 프라이스, 토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형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고요. 추출하게 되면은 이대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추출할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뭔 뜻이냐면은 인보이스 섹션 1에 대해서는 인보이스 넘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잖아. 테이블은 인보이스 테이블이야. 거기에는 컬럼이 레퍼런스, 디지그네이션, 퀀터티, 유닛 프라이스, 토탈 이런 값도 있을 거야. 얘들을 어디에다가 오케스트레이트 큐에다가 요 내용들을 그대로 넣어줘. 그럼 내가 나중에 꺼내서 처리할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UiPath 오케스 스튜디오에서는 로봇에서는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거죠. 너무 큰가요?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플렉시 캡처 커넥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데이터를 넣을 건지를 결정을 해주고 이게 약간 서버가 되는 거고요. 플렉시 캡처는 서버가 되는 거고요. 계정 정보를 넣어주고 여기에 내가 쓰일 프로젝트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인보이스 관련 처리니까 인보이스를 넣어주면 돼. 그리고 문서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래로 밑으로 데이터가 처리가 쭉 될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시키기 전에 제가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디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제가 ABQ에 데이터를 넣게 될 거고요. 데이터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돌려가면 새로 만들기 두 개인데 얘를 지워 볼게요. 지우고 로봇에서 현재 이 플로우를 돌리게 되면은 앞에 보셨던 그 플렉시 레이아웃에 잡았던 그 인보이스 관련된 겁니다. 인보이스 관련된 거를 추출한 뒤에 그 출출될 결과를 어디에 넣냐면 큐에 자동으로 넣어주게 될 겁니다. 선택하는 폴더는 제가 제 PC에 인풋에 있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파일을 지정하는 거고요. 실제 업무에서는 이거 메일에서 할 거야. 그럼 메일에서 어태치를 받은 거를 저장해서 그 파일을 넣어줘도 됩니다. 그건 이제 하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웃풋은 제가 필요한 아웃풋 파일들은 똑같은 자리에 아웃풋이란 폴더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걸로 하고 실제는 오케스트레이트 큐에도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서 커넥트를 통해서 플렉시 캡처 서버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걔가 처리를 할 거예요. 처리한 결과를 오케스 큐에 넣어줄 겁니다. 자, 처리할 때 제가 뭐 스레스홀드 값을 적절히 조절한 게 있는데 그 값에 따라서 밸리데이션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오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밸리데이션 화면이 나오지 않고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조정을 좀 바꿔놔가지고요. 보시면은 이 밑에가 하나를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페이지 1을 처리하고 있고 페이지 1이 처리되고 나면은 지금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이유는 지금 플래시 캡처로는 서버가 모든 걸 다 올려놨거든요. 오케스트레이트부터 해가 모든 걸 다 올려놨더니만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은 프로세싱 파워에 따라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CPU를 많이 붙이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얘는 사람이 검증이 필요 없는 분야에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가서 데이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살펴보면은 새로운 데이터 하나 들어와 있을 거고요. 들어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인보이스 관련된 거 인보이스 넘버는 밑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 인보이스 넘버가 들어와 있고 인보이스 데이트는 이렇게 보면 2005년
2월 3일쯤 보이네요. 그 다음에 토탈 퀀터티는 59 이렇게 나오게 이런 형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QA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다음 나머지들은 이 QA 데이터를 꺼내가 처리한 로봇을 돌리시면 당연히 쉽게 꺼내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꺼내 오는 거는 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딱 제가 문서를 2개 만들어놨었거든요. 2개가 다 데이터가 들어온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앱이를 가지고 앱이 플래시 캡처를 쓰신다면 이런 형태로 인티그레이션 돼가지고 UiPath에서는 QA 넣어주고 다른 로봇은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이게 일반적인 문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아까 제가 ML 기반 관련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익스트랙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백엔드 쪽에 있는 얘도 이제 ML은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입니다. ML 서버가 따로 있고 거기에 데이터를 보내면은 걔가 알아서 익스트랙팅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차이 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앞에 구성하셨던 것처럼 텍사모니 매니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고요. 텍사모니 관리자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 자체가 텍사노미 매니저를 만든 거고 거기에 인보이스 리시브 관련돼서 제가 인보이스랑 인보이스 정보 이런 정보들을 추가를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하시다 보면 필요하실 거예요. 정의를 해야 되니까 이걸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애는 밑에 보시면 이제 ML 백엔드라고 해서 추출하는 게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추출기를 구성을 눌러보시면은 인보이스 추출할 때 어떻게 추출하냐면은 앞에 정했던 텍사노몬에 있는 내용이 추출해준 놈이랑 이렇게 매핑이 돼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매핑이 돼. 요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리 정의된 모델에서 값을 주니까 정해진 값이고요. 내가 필요한 값은 내 이름을 정한 거고 요 두 살 매핑을 시켜줍니다. 그럼 요게 맞게 데이터를 익스트랙팅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제가 무조건 검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검증 스테이션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까지만 보여드리고 데모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서를 하나 처리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ML 익스트랙트 데이터를 가져온 걸 매핑을 한 다음에 원본 데이터랑 내가 꺼낸 데이터를 보여주고 얘가 신뢰도가 얼마쯤 될 것 같은데 네가 좀 판단해야 되겠네라고 화면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화면 한번 보시면은 사용자가 이런 형태의 화면을 보고 검증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 값이 맞아 안 맞아가 아니라 원본 이미지가 있고 읽어진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 안에서 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가 신뢰도입니다. 아 얘는 내가 볼 때 신뢰도 요만큼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찍으면은 어딘지 보이는 거죠. 똑같으면은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체킹을 할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뭐냐 테이블이 있는데 얘 테이블을 꺼내 본 거죠. 얘도 테이블이 있는 거고 얘 테이블을 꺼내 보면 선택하시면은 테이블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못 찾은 게 뭐냐면 얘가 보니까 퀀터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찍어주고 퀀터티 값을 어디 할 거냐면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이야. 이렇게 매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얘 퀀터티는 여기 들어가야 될 i야 라고 매핑해 주면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미싱이라고 할게요. 이거 없는 값이야 라고 마킹을 하고 넘어가면은 내가 다 컨펌했어. 이제 그대로 가도 돼. 라고 해주는 겁니다. 물론 100%면 컨펌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숫자가 떨어지면 사용자가 보고 컨펌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컨펌을 하시면은 그 다음 넥스트 문서를 처리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그냥 원패스 만들어 둔 거고요. 이것도 읽은데 읽을대로 나머지 처리 큐는 따로 보내가지고 다른 사용자가 검증 스테이션 떠가지고 확인하고 그 사람은 검증할 것만 있으면 보여지는 거죠.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런 전담하는 사람한테 어텐디드 로봇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인텔리전트 OCR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